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5% 이상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2968포인트, 코스닥은 1009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또 이렇게 옵션 만기일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첫날에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렸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미국장 대비해서 좀 많이 디커플링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옵션 만기 이후 새로 열린 장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1월 말까지 계속 들어와 줄 것인지 또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MSCI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규 진입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입 종목들이 추려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기간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함께 6천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1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주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게 쌍바닥 근처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 저점 라인은 지켜주겠다라는 움직임이 만들어졌고요. 금요일에는 보통은 이제 증시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금요일에 불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쉬어갈 것인지, 이런 구간처럼 한 두세 달, 많으면 이제 네 달까지도 좀 쉬어갈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 해주면서 오랜만에 좀 크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이 2천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21선과 61선 사이를 다시 한번 지켜내면서 이렇게 이 수렴 구간을 다시 이어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241선 지켜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갈 것인가, 그런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래량 자체는 회복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는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건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이오 종목보다는 실적주, 성장주,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월봉도 이제 반등을 좀 했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그다음에 미중 뭐 그런 신경전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코로나까지도요. 막 복합적으로 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증시를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방향을 보면서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는 좀 나갔지만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을 보게 되면 1179원으로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박스권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을 해줄 것인가 뭐 그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1100원 중후반대에서 계속 이 가격을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자리 잡는 것도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이 고점 라인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증시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실적주 위주로 투자를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1.57%로 뭐 적당히 상승을 한 것 같고요. V자로 좀 반등해주면서 원래 구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좀 많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또 증시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는지 그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좋게 다 마무리했습니다. 뭐 큰 움직임 없이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첫날 좀 이렇게 좋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특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26,200원이고요. 네, 1.5%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증시가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두산중공업도 좀 초반에 이제 힘을 좀 냈는데요. 27,000원 또 넘어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올라서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두산중공업 지금은 확실히 이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000원이 확실히 쉽게 뚫리지는 않네요. 여기서 한 3번 정도를 터치하면서 좀 눌러왔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벌써 3번 정도 27,000원을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증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진다면 또 그 힘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이상적으로 21선 또 디디면서 퐁당퐁당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점 라인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차례인데요. 여기서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또 이렇게 21선과 함께 이 박스권 상단이 수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V자로 올라갈 것인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혹여나 외국인 투자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공매도 그 잔고를 상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할 것인가.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증시의 외국인 수급 자체가 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자체는 1250만 주 정도로 터졌고요. 계속해서 1000만 주 이상으로 이 거래량 자체가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평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주기를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흘러갔단 말이죠. 네. 이전에도 7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터지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기준으로 또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이제 또 두산중공업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네. 지금은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도 또 그런 자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히 21선 받쳐주면서 기간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 음봉으로 마무리했지만 다음 주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은 아주 문제없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거래량 자체가 지금 10월 대비해서 벌써 3분의 2 정도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지금 13일인데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번 달 마무리도 꾸준히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확실히 월봉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힘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외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보게 되면은 기간은 13만 7천 주 또 매수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화면 전체를 보았을 때도 기간이 매도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내려볼까요? 이걸 뭐 내려보더라도 기간이 매도한 날이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한 이틀밖에 매도가 없었고요.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도 이제는 3일 정도는 크게 매도 없이 어느 정도 뭐 관망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기간 수급은 뭐 금융투자 나갔지만 보험, 투신, 연기금은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만 7천 주 이렇게 연기금이 또 매수를 해줬고요.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요. 두산이라고 해서 제가 뭐 예전에 리뷰를 좀 하다가 최근에는 진행을 하고 있진 않는데 두산도 상당히 많이 요새 힘을 받고 있죠.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두산중공업과 밑에 이제 두산퓨얼셀의 최대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 같고요. 거기서 연기금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에 대한 그런 지분율이 8% 이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금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옵션 만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연속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하루 이렇게 또 외국인이 크게 한번 들어와주는 그런 날이 있다면,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와준다면 또 좋은 흐름으로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관련주들 있죠.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한전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 원자력에 대한 직접적인 뭐 그런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고요.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4만 원대였는데 10만 원대로 지금 진입을 했고요. 상당히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한전기술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저 27,000원 벽이 뚫렸을 때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그 원전 모멘텀에 대해서는 꾸준히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하나가 이 공매도 잔고였죠. 뭔가 찝찝한 모습. 그래서 1,400만 주까지 찍고 일단은 감소를 좀 했습니다. 1,385만 주. 하지만 뭐 크게 많이 감소되진 않았고요. 지금 너무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긴 한데 지금 주가 자체는 공매도에 의해서 억지로 눌러진다라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리려고 하면 좀 반대 세력이 있긴 한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막 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를 좀 가두어 놓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런 느낌이 이제 사실은 기간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뭐 균형이 맞춰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공매도 잔고를 확 늘리는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두산중공업 오히려 주가가 꾸역꾸역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기로 해서 좀 잔고가 줄어들 것인가, 외국인 포지션이 이제 증시에서 좀 바뀌는 분위기인데 두산중공업에서도 지금 공매도 잔고를 줄여갈 것인가, 뭐 그런 정도를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이 좋으니까 지금 뭐 화면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빨간색이고요. 네, 두산중공업도 괜찮게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확실히 이 융자 거래가 좀 활발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 융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높아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은 융자와 뭐 공매도 이 대차 정보가 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뭐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차장구 보게 되면 상환은 330만 주가 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결도 많이 되었지만 상환이 좀 많이 되어서 3,390만 주 정도로 잔고가 감소를 했다. 네, 이 정도로 괜찮게 진행되었고요. 이제는 좀 올라가던 그 흐름에서 한번 풀을 꺾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 뭐 거의 비슷하게 4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8.12%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세력은 기관 세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소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제가 두산건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두산중공업 사측에서는 공시를 띄웠죠.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또 이제 뭔가 또 추측성인지 아니면 좀 확실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일단 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살펴보면 두산건설이 이제 국내 사모펀드 PEF 운용사에 매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두산그룹은 지난해 6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1년 반 만에 이제 조기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작년 말쯤에 3조 자구안을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중순이었나요? 3조 자구안을 수행하면서 너네들이 3조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자구안을 계획을 내놔라. 그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을 주고 이렇게 3조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두산 뭐 인프라코아 전에 뭐 두산 솔루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알짜 기업들 다 매각하면서 골프장도 매각하면서 2조 2천억 정도를 네,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8천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금액도 사실은 1조 2천억 정도를 이제 수요를 했었는데 그건 또 다른 곳에 네, 상환이 좀 진행된 것 같고요. 일단 뭐 재무가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8천억 정도가 미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두산건설로 좀 엮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두산건설 자체가 100%다 매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두산건설 지분을 53%를 이제 Q캐피탈 컨소시엄에 매각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확정인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 그래서 다음 주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고 매각 금액은 2,5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3%가 2,500억이라면 지금 두산건설 전체가 한 뭐 5천억 정도의 네,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건설 쪽에 수주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수주 잔고가 1조 정도 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 나오죠. 수주 실적이 1조 정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두산중공업이 뭐 원전 건설 그쪽으로 사업을 진출했을 때 이 건설 쪽 EPC 네, 발전 플랜트 공사를 할 때는 또 두산건설 역량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매각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네, 부분 매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금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을 뭐 다시 사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두산중공업 재무가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무 그 개선을 완전히 졸업을 좀 진행을 해 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이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알짜배기 회사들 두산 밥캣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 마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좀 더 기간이 길게 회사채 발행을 해서 네, 그것을 이제 단기 차입금을 뭐 막는 아직까지 뭐 그런 식의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런 신사업이 좀 이 터지면서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자리를 잡는데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확실히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거의 200%대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100%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네, 잠깐 광고를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영상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끝에 제가 또 이렇게 첫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광고가 들어왔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윌라 오디오북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오디오북이 뭐지? 하면서 이제 좀 사용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구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 이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하시면 또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짧게 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플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윌라 오디오북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게 되면 네, 김혜수가 이제 이렇게 네, 광고를 한 것 같고요. 로그인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카카오로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로 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윌라 오디오북 자체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오디오북이 말 그대로 네,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요즘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책을 직접 읽지 않고 네, 휴대폰을 통해서 혹은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어플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통해서 책을 대신 누가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성우분들이 또 이렇게 책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뭐 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의 오디오북이라서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뭐 이런 지구를 생활을 위하여 이런 아주 유의미한 내용을 가진 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뭐 좀 뭐 그런 과학에 대한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뭐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백주와 박지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뭐 이런 식의 좀 철학적인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사 저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원분들이 또 출퇴근하는 길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책을 듣는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써봤을 때는 좀 이 성우분들이 굉장히 나지막하게 책을 잘 읽어줍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게 좀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도 들어가고 좀 BGM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살수도 한번 들어봤었고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책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래스로 들어가게 되면 뭐 밀레니엄 이코노미 제가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 메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업도 뭐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이 오디오북입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분야로 여러 분야로 그 다음에 좀 좋은 책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책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사면 좀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이 생활 패턴으로는 투자를 하기도 힘들죠. 이 시간을 투자하기도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이 링크를 통해서 쿠폰이 발급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링크를 제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혹은 영상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 레피디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제 1개월 동안 무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제 1개월 동안의 구독료는 9,9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할인되면 4,000 뭐 950원 정도죠. 그래서 1개월 무료로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구독 취소를 해도 되니까요. 한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길에 좀 이동 시간이 긴 분들에 대해서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 잠이 막 잘 안 온다 아니면 좀 누가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또 이렇게 틀어서 잠자기 전에 이런 거 소설 같은 거 틀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진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싶은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인데 막상 이제 시간이 나지도 않고 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책들을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 윌러 오디오북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링크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라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마이 윌라 들어가셔서 쿠폰함에 이 레피디를 치셔도 되고요. 제가 이 링크를 걸었을 때 링크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쿠폰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갑자기 광고를 제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시간을 또 뺏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렇게 제가 또 준비한 자료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은데요. 뭔가 복잡하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지금 뭐 어디는 진행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게 수주가 될 것이고 뭐 그런 게 좀 헷갈립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확실히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 이외에 차세대 원전인 SMR도 개발을 진행하고 앞으로 시장이 지금 수백조 규모로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뭔가 와닿지는 않잖아요. 뭔가 뜬구름 같은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주 관련해서 우리 두산중공업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좀 어, 빠르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집트 원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 사업명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업 규모 자체는 신형 원자로 VVER 1204개 호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원자 뭐 전기 터빈이라든지 그쪽은 이제 원자력 자체는 사실 로사톰의 자회사 AS인가요? 그 자회사가 이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터빈 건물이라든지 5개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2차 측 분야의 EPC 분야를 다른 기업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쪽에 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사업 금액은 10억 달러고요. 지금 10억 달러면 지금 환율 대비해서 1조 2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고요. 공사 기간은 2022년에 시작해서 2032년까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쟁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우리나라 이 경쟁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 계약은 이제 내년 초, 그러니까 2022년 1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재훈 이 한수원 사장이 내년 초 혹은 연말에 수조 원의 그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죠. 원전 관련해서. 그게 아무래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0억 달러면 사실 1조 2천억 규모인데 뭐 수조라고 한다면 저희는 뭐 3, 4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요. 근데 여기서 뭐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일단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정도라고 해도 두산중공업이 이제 45% 정도를 뗀다면 1조 2천억에서 한 5천억 가까이의 수주를 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체코 원전이고요. 체코 원전은 두코바니 원전, 테멜린 원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멜린 원전은 아직 검토 중인 건 아니고요. 두코바니 원전이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던 원전입니다. 사업 규모는 1000에서 12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고요. 그 다음에 테밀리 원전도 이렇게 자동으로 왼쪽 설명과 똑같습니다. 사업 금액도 이제 8조 정도로 제가 잡았고요. 지금 8조 정도로 두코바니 원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테밀리 원전은 두코바니 원전 수주 기업에게 추가 발주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두코바니를 수주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지금 1+1이죠. 그래서 거의 16조를 한 번에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공사 기간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서 2036년에 가동을 하고요. 2029년에 착공을 한다면 사실은 좀 머나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원전 이 사업이라는 것이 좀 더 일찍 확실히 일찍 좀 발주가 납니다. 그래서 2022년 착공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뭐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렇게 경쟁사로 있고요. 계약 시기는 지금 연말에 입찰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내년 초에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일단 연말에 시작되고 2022년에 사업자 선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에 이제 2022년이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봤는데 조금 늦어진다면 뭐 2023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이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든요. 미국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고 프랑스 대비해서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코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와 이 수출입을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 이제 두산 스코다라든지 그런 나머지 플랜트 관련해서도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쪽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동유럽 쪽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도 좀 협력을 같이 한다면 원전도 같이 엮여서 좀 이 종합적으로 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원전이고요. 폴란드 원전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업명은 사실 뭐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비워뒀고요.
뭐 폴란드 원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APR 1400 6개입니다. 1400이라는 것은 1400메가와트급이고요. 사실 체코보다 큰 거죠. 그래서 6개면 8.4기가와트고요. 사업 금액은 65조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 65조라는 것이 뭐 프랑스, 뭐 미국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쟁사 대비해서 30% 정도가 싸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싸지는 거죠. 6개면 30%면은 거의 뭐 4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UAE 입장에서 이미 4개를 납품을 했는데 4, 5기를 납품을 했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강점이 될 거고요. 네. 공사 기간은 2021년에 1호기 착공이고 2033년에 1호기 가동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1호기 착공이라서 사실은 착공 자체는 체코보다 빠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이제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좀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코보다 폴란드가 급진전이 되어서 빠르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관이 또 방문을 하면서 산업부 장관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 전체로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원전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소 쪽으로도. 그래서 좀 국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자는 웨스팅하우스와 EDF 수준이고요. 지금 굉장히 3파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폴란드도 괜찮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MR 얘기고요. 미국 SMR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아이다호주의 SMR 건설하는 뉴스케일 파워 관련 소식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직접 지분 투자를 하면서 계약 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억 달러죠. 12억 달러 규모를 두산중공업 기자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사업 규모 자체는 77메가와트급 6개 건설이고 총 462메가와트죠. 사업 금액은 뭐 제가 이거 한 개당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놔뒀는데요. 보통은 이제 SMR 자체가 대형 원전 대비해서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메가와트면은 이게 얼마 정도 잡힐지 뭐 계산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대형 원전보다는 가격이 싸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유력하게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총 뭐 800개까지도 2040년까지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짓기 시작하는 거고 2023년에 착공하고 2029년에 상업 운전을 한다니까 곧 이제 발주가 날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없고요. 네. 이미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중공업 기자재 납품을 하겠다라고 발주를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이제 발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도 기자재가 이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MR에서 하나 더 루마니아가 이제 최근에 떴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동유럽 쪽에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고요. 이제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그쪽 이제 주변 국가들로 이제 SMR을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확률이 큽니다. 최근에 이제 이 원전 확대에 대해서 이 유럽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동유럽 쪽에서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업명은 뭐 루마니아 SMR이고요. 사업 규모는 아이다호주보다 큽니다. 77메가와트 모듈 플랜트 12개고요. 총 924메가와트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원전 큰 거 하나죠. 네. 1000메가와트급 원전 큰 거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뭐 8조 정도가 이제 체코 수준이었다면 거기서 3분의 1 수준이라면 한 3조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비워두었고요. 공사 기간은 2027년에서 2028년 착공이고요.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내후년 2023년 정도에 또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경쟁사 자체는 사실 미정이라고 적었지만 저는 뭐 두산중공업 정도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두산중공업 지금 이제 기자재 납품해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두산중공업 원자로 모듈 등 주기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총 이제 12억 달러 규모 기자재를 뉴스케일 파워에 공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일찌감치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 있다 두산중공업.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커질수록 두산중공업에도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원전인데요. 이건 직접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수혜를 입는 건 아니지만 중국 원전이 이제 향후 15년간 150개를 짓는다라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150개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짓는다는 것보다는 중국 국내에 좀 많이 짓겠다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보니까 2021년 8월에 중국 CTEC죠. 태난 원전 7, 8호기에 설치되는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8월에요. 그 다음에 올해 3월에는 시다부 원전 3, 4호기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28개 모든 원전에 이렇게 지진 자동 정지 설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지진이잖아요. 그죠?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탈원전을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자동 정지 설비를 다 설치를 하면서 또 기술이 좋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진이 나면 원자로를 꺼버리고 그렇게 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그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도 올해 4개를 납품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150개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 그 두산중공업이 중국에 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두산중공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사우디 원전, 사우디 SMR, 아니면 이라크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원전도 있고요. 브라질 원전도 좀 있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또 SMR 시장을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큰 발판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히 지금 SMR 시장과 원전 시장을 한 번에 예측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좀 해봤고요. 우리가 이 두산중공업을 끌어감에 있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이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개선이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월요일에 또 좋은 장으로 뵀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